안녕하십니까. 광문자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문자전은요, 이제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이 쓴 소설입니다. 뭐냐면요, 이제 광문이라는 사람이 못생겼고 좀 겉모습이 없습니다. 좀 뭐 신분도 낮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사람이 이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막 모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 때 이제 사람들한테 광문이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생각을 하게끔, 광문이라는 그냥 신분이 미천하지만 생긴 것도 조금 뭐 그냥 비호감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내면이 좋지 않냐, 성격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도 좀 내면을 다듬어라 라고 이제 훈수두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문자 전이라고 하면은 뭐야, 인물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그 어떤 인물의 한 이야기, 인물의 쭉 이야기를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문소설, 단편소설, 풍자소설이고요. 사실비판 풍자. 왜? 그 당시 세태를 비판하고 풍자합니다. 그래서 주제, 신이 있고 정직한 삶에 대한 예찬. 그러니까 그 당시엔 이런 삶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신기하게도요, 제자가인이 아닌 비천한 인물. 제자가인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사기캐라는 소리입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돈도 많고 부잣집이고, 한마디로 그런 사기캐가 아닌 비천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거, 이게 조금 특이하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좀 막 서로 못 믿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렇다라는 거 나타냈고, 그다음에 그리고 거지인 주인공의 인품을 예찬하면서 상대적으로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 그러니까 양반을 까는 거야. 거지만도 못한 새끼 이러면서.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위에 풍자 소설이 있던 겁니다. 쇽.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뭐 짧게 끝나요? 이거 왜 이러냐? 해보겠습니다. 자,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시작부터 팩트로 치네. 이게 뭐냐면 신분이 낮은 거지가 주인공으로 되시다. 그자. 그래서 일찍이 종로의 저작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해서 패거리에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광문이가 거지의 거지 킹이 되었어요.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려요. 그래서 이제 사건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려나가고 그중 하나에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 나가 밥을 이제 구걸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광문이의 마음씨를 알 수 있죠. 광문의 따뜻한 마음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빌어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대요. 어머나 세상에.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그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했답니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꽁꽁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온 것이지 도둑질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시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다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함으로 집주인이 내신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줬다고 합니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대기를 달라 하여 가지고 나갔다.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데,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다가 묻고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시신 수습을 해주려고 그 거적대기를 갖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뭐 가려주거나 뭐 하려고. 그래서 광문의 의로운 성격이 나타나죠.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 그제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하였다 알려줬대요. 집주인이 내신 광문을 의롭게 여겨서
데리고 집에 들어와 의복을 주며 후의대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하여 추천해서 그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랜 후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다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좀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대요. 왜냐면 이제 광문을 믿지 못하니까요. 아무래도 좀 추천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광문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쇽쇽 행동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지금. 아무래도 거지다 보니까 돈을 너무 거시게 하진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냥 그만두었대요. 왜냐면 이제 광문이가 너무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고 있으니까 일단 돈은 없어졌죠.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내는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또 말할 수는 없었대요. 이럴 때는 자신을 의심하는 부자의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의아해 묵묵히 지내. 억울해도 그냥 일단은 버티는 거네요. 얼마나 착합니까? 분필이. 자,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아저씨가 안 계셔서 그냥 제가 멋대로 방에 들어가 가져갔는데 아직 모르셨을 겁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약국 부자의 돈이 없어졌던 이유가 나타났죠.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는 너무도 부끄러워서 광문에게 나는 소인이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장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낯이 없다 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대요. 야, 이 약국 부자도 그래도 사람이죠. 이렇게 사과할 줄 아네요. 그래서 여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약국 부자. 거기서 사제였다. 그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고 또 여러 종실의 빈객들과 공경문화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칠 만큼 칭찬을 해대니 공경문화의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좀 소문이 이렇게 그것도 좋게 됐네요. 어쨌든 뭐다? 어쨌든 지금 잘 됐다 광문이. 그 당시에 서울 안에서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함과 아울러 약국의 부자를 장자라고 더욱 칭찬하였다. 자, 이때 돈놀이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꽂이, 옥비치, 의복, 가재도구 및 가옥, 전장,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 잡고서, 그러니까 이제 저당 잡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거를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저당 잡았다가 그거를 대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포. 그래서 돈값의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당시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고리대금업이 이제 발달한 거예요. 대출해주는 게 이제 당시 경제에 막 나타나는 거지. 이게 뭐야? 당시 경제 상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전당포놀이 고리대금업이 있었다라는 거. 자, 마련이었다.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않고 천금이라도 당장 내주곤 하였다. 그러니까 광문이 그만큼 믿을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광문은 외모가 좀 근데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며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희를 잘하고 철괴물을 잘 추었다. 만석희가 뭐냐면요, 뭐야 4월 8일에 하는 뭐 춤이래요. 4월 8일에 하는 뭐 철괴무도 춤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네 형은 달문이다라고 놀려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 저기 네 남자친구 지나간다 이러고 하지마 이러고 물어버리잖아요. 이것도 뭐야? 광문이가 그만큼 못생겼다는 거예요. 광문의 못난 외모 때문에. 그래서 달문은 또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광문이 길을 가다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씨부렁대면서 땅에 급을 그어 마치 누가 빠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신용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뭐야, 막 웃기게 해가지고 싸움도 말리는 아주 그냥. 자, 그래서 익살과 기지로 싸움을 말릴 줄 아는 지혜로운 광문. 근데 광문은 나이 40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이제 아니 그래서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마찬가지다. 자, 이게 뭐야? 자, 여기 괄호치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도 마찬가지다. 이거는요, 작가의 남녀평등의식. 이거 조선시대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작가의 남녀평등의식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게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생각을 안 한대요. 우리가 배워야 되겠네요.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 가져서 뭐하냐?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작거리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8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에 다 못 잘걸?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욕심이 없고 자유를 누리며.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예요. 이것도 오해할라. 그래서 다 못 자게 된다 하였다. 그래서 뭐야? 서울 안에 명기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명기는 이제 이름난 기생들이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주지 않으면, 광문이가 이름을 안 해주면요,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대요. 그러니까 광문의 안목을 높이 산 거지 사람들이. 뭐야, 왜 없냐? 뭐 어쨌든 예전에 궁중의 우리마 각 전에 별감 부마도위의 청지기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기생 중에 제일 예쁜 사람인가 봐. 막 온갖 높은 사람들이 다 갔네. 그래서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대요.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은고를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을 일부러 늑장을 부르며 선뜻 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제일 상석에 앉았어요.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가 양양하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그래서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를 튼 채였다 하면서 이제 그냥 막 묶은 거. 그래서 이거 보세요. 행색은 누추하나 태도는 당당합니다. 온 좌상이 실색하여 광문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하였다.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노프락 나자락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해서 칼춤을 한바탕 추었대요. 그리하여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 아니라 광문과 친구를 맺고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운심이가 갑자기 이렇게 춤을 추냐면 운심이도 사람의 내면을 볼 줄 알던 기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광문이 가식이 없는 순수함으로 운심의 마음으로 움직여. 그래서 이거야. 운심이가 어디 갔어 이거? 여기 운심 이거 여기 좀 씁시다. 사람의 신분보다는 내면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면. 자, 이겁니다. 그래서 광문자전 해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러자. 우리 마음 좀 이쁘게 쓰자라는 소리입니다. 자, 문제 풀어오세요.